경영과 정보기술 오늘 첫째 시간 온라인에서 줌을 통해서 여러분과 인사드렸는데요. 오늘 나눴던 대화 가볍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학기 초에 안내 자료에 이렇게 우리 학문에서 쓰이는 주요 키워드를 이렇게 쭉 나열만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나열된 단어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하고 제가 이슈를 한번 던져봤습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이게 이론으로 정립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전문가라면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보는 걸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슈를 던진 거죠. 자, 첫 번째, 경영이 영어로 뭘까요? 자,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쓰는 MBA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경영학 석사. 뭐의 줄임말일까요?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입니다. 마스터는 석사라는 뜻이니까 경영은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구나.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은 사전에 찾아보면 행정, 관리, 경영 이런 뜻이 나옵니다. 관리? 관리라고 하면 우리가 또 쓰는 말이 있죠. 매니지먼트라고. 자, 매니지먼트. 저게 경영이라고도 쓰이기도 하죠. 네. 그럼 뭐지? 뭐가 맞지?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경영학과라고 그러면 영어로 뭐로 할까요? 많은 학교에서 스쿨 오브 비즈니스 혹은 비즈니스 스쿨이라고 합니다. 우리 학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칼리지 오브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그러냐? 미국의 MIT라고 굉장히 유명한 학교가 있죠. 거기서는 스쿨 오브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경영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혹은 비즈니스 혹은 매니지먼트 뭐 이렇게 많이 쓰는구나, 그렇게도 쓰이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비즈니스는 또 한국말로 뭘까요? 그렇죠, 사업이죠. 비즈니스는 사업입니다. 스쿨 오브 비즈니스는 사업할까? 그런 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왜 사업학과라고 안 부르지? 그런 것들. 네, 뭐 유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뭐 그냥 해도 잘 되면 상관없겠지만 우리가 전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뭔가에 집중할 때. 또 이 전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또 얘기 나눌 게 굉장히 많죠. 그 전략을 또 세분화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걸 우리는 기획이라고 합니다. 기획된 거를 언제까지 누가 뭐 이렇게 정하는 거를 계획이라고 하죠. 계획된 대로 실제 적용하는 기술을 통해서 현장에서 일이 진행되는 거죠. 현장에서 일을 진행된다고 했을 때 그 현장에서 실제 업무가 진행되는 부분을 한번 밑에 네모컨으로 한번 쳐봤습니다. 그럼 기술이 아무리 있어도 현장에서 적용할 땐 문제가 많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경영한다 뭐 할 수도 있지만 운영이란 단어를 또 많이 씁니다. 뭔가 좀 더 현장에 관련된 관리 뭐 이런 부분은. 그래서 영어로 정리해 보면 전략은 영어로 strategy, 기획은 planning, 계획은 plan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기술은 아시다시피 technology, 그다음에 운영은 operation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현장에서 실무를 하다 보면 많은 데이터들이, 많은 자료들이 나오겠죠. 발생이 되겠죠. 그거를 우리가 알기 쉽게 정리된 것을 이제 정보라고 하고 영어로 하면 information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계획한 대로 했을 때 사업이 잘 되면 문제 없겠지만 항상 또 문제가 있죠. 사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회사도 변해야 됩니다. 각종 변화, change를 우리는 멋진 말로 혁신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innovation. 이 정도 정리하면 됐을까요?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이렇게 정리해보는 걸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을 가지고 현장에서 하는 게 있다면 그게 아닌 건 뭘까요? 그래서 한번 질서라는 단어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order. 그리고 현실에서 실제 적용되는 부분을 power.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굉장히 날카로운 칼이 있습니다. 뭔가 자를 수 있어. 그런 자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건 이제 파워인 거죠.
근데 그 칼을 어디다 언제 어떻게 쓸까 하는 거는 질서에서 정해진다는 겁니다. 때로는 음식을 하는 데서, 때로는 공장에서 뭔가를 자를 때, 뭐 때로는 뭐 옛날 같은 경우는 전쟁을 할 때 써있죠. 그래서 왜 굳이 이 단어를 이야기하느냐? 현실에서 적용되는 기술은 상당 부분 명확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불량이 났어, 뭐가 잘못 작성됐어. 명확할 가능성이 크지만 질서의 부분에 가서는 뭔가 명확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제가 이렇게 정리한 단어들도 어떤 분이 봤을 땐 이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만큼 그런 질서라는 부분들은 사람의 주장에 따라, 그리고 그 단어가 언제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게, 어떻게 보면 남용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라면, 이 부분의 전문가라면 이 부분에서 스스로 잘 이해하고 정리를 해놨을 때 내가 취직을 하더라도 자기소개서에, 그리고 면접할 때 정리된 단어로서 이야기를 하면 입사할 가능성이 커지겠죠. 입사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 이런 밑바탕에서 내가 어떤 언어를 구사할 때 승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내가 어떤 좋은 기술이 있어서, 독자적인 기술이 있어서 창업을 한다고 할 때도 투자자들에게 이런 정리된 단어의 근거에서 쉽게 설명을 했을 때 투자를 받을 가능성도 커질 것이고, 사업을 했을 때도, 실제 사업을 했을 때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실패할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게 이번 수업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지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도 어떤 단어의 근거에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석하는 게 맞고, 저런 부분에서는 저런 결과로 도출된 거를 어떻게 설명하는 게 맞고, 이런 분별 있는 경영 관련 단어를 쓸 수 있는 전문가가 되자는 게 우리 수업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수업할 때마다 발전하고 뭔가 머릿속에 생각이 정리되는 우리가 됐으면 하는 기대로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